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일어 독해 연습 제 4강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하시는 난이도가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문법 썸타기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단어 수준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이게 독일에서는 아인스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철저하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글쎄요. 좀 따라오시기에 초반에 좀 힘들더라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강 한 강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페이지잖아요. A4용지로. 물론 답지 포함한 두 장이지만 내용상으로 한 페이지 때문에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거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답을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어 뜻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단어 뜻 하나까지 다 묻는 거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랄까 성의가 없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독일어 사전만 봐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은 제 네 번째 시간이죠. 독일어 독해 연습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Wohnen in Europa und in Deutschland 되어 있죠. 그래서 wohnen.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treffen이었죠. treffen. 자, 이 treffen이 어떻게 등장했냐고 했는지 말씀드렸냐면 동사로 treffe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문자화 시켜서 중성명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사의 명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wohnen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명사화 시켜가지고 in Europa, 유럽과 und in Deutschland죠. 독일에서 wohnen, 사는 거죠, 사는 거. 삶. 유럽과 독일에서 사는 거. 자, 근데 원래 삶, life는 livin이에요, living. leben. 그럼 wohnen은 무엇이냐? 우리말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얘는 말 그대로 인생을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집에서 사는 거, 즉, 그 거주 형태를 말할 때 wohnen을 말하는 겁니다. leben은 우리의 삶, 인생 그걸 말하는 거고, wohnen은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주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ohnen in Europa und in Deutschland이라고 하면 유럽과 독일의 주거라고 하나요? 주거든 거주든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독일의 주거 형태. 자,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Wer wohnt wie라고 되어 있죠. Wer wohnt wie. 자, where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로 뜨면 who예요. who. Wer wohnt wie. 그래서 where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노미나티브고요. 그리고 다티프하고 아쿠사티프를 살펴보면 wer, wem, when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은느니가가 붙죠 노미나티프에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요건 누구누구을 요렇게 편의상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그대로 후후 쓰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 홈을 쓰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전치사 필요에 따라서 그건 영어 얘기니까 여기서는 잠시 제쳐두도록 하고 그래서 there 같은 건 영어의 who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특히나 노미나티브다. 다티브는 them, 아쿠사티브는 when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남성 정관사처럼 there, this, them, then 할 때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아, 여기 있는 게니티브는 사실 잘 안 쓰게 되면 밝히진 않는데 웨센이라고 합니다. 웨센. 웨어, 웨센, 웸, 웬인데 게니티브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웨어, 웸, 웬 이렇게 세 가지만 보통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웨어 같은 경우는 뭐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죠. 은는 이가가 붙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where 누가 wohnt 사는 거죠. 사는 거. 어떻게 거주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wohnen인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n을 뜯고서 어떻게 한다? 태를 붙여서 wohnt 그리고 wie가 나왔네요.
자, wie 같은 경우는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 wer wohnt wie, 누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welche Überschrift. 자, welche는 우리가 간단히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영어의 which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which. 그런데 영어는 which 해놓고 뒤에다 뭐 person, which title, which 뭐 예를 들면 character 그냥 붙이면 끝이지만 독일어는 이 뒤에다가 붙일 때 명사를 붙일 때 붙이더라도 welch 자체도 어미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리고 그거 나오는 것이 노미나티브냐, 게네티브냐, 다티브냐, 아쿠사티브냐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welche Überschrift passt? 어떠한 이게 참고로 Überschrift는 표제어 내지는 소제목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소제목 내지는 뭐 표제어 이런 것들 할 때 Überschrift라고 하는데 표제어. 그래서 신문에 있는 그 중간중간 아티클 기사들마다의 어떤 뭐랄까 타이틀 제목이 붙어 있죠. 그것들을 Überschri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Überschrift는 그 텍스트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표제어가 되는 그런 걸 Überschrift라고 쓰는데 welche Überschrift라고 되어 있죠. welche Überschrift 이렇게 그렇단 얘기는 아하 welch 다음에 e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적어도 Überschrift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뭐라고? 아, 여성 명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는 여성의 노미나티브겠죠. 그래서 주어 그리고 past라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어떠한 표제어가 어떠한 소제목이 적절합니까? 이에 해당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짝짝꿍이 맞느냐? welche Überschrift passt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소제목이 맞습니까?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Überschrift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중성명사는 welches가 됐을 것이고 남성이면 welcher가 됐을 것이고 이게 전부 노미나티브 기준이죠. 노미나티브 기준으로 이게 격이 변하면 예를 들면 welchem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이 welchen 해놓으면 아 남성의 아쿠사티브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일단 welch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 which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어미 변화를 다음에 오는 거에 따라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welche Überschrift passt 그러니까 어떤 소제목이 적절하게 아다리가 맞습니까? lesen Sie und ordnen Sie zu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zu ordnen 이거구나. 그런데 ordnen 다음에 zu가 뒤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zuordne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뜻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zuordnen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거의 뜻을 찾아놓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1강 땐가 2강 땐가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만 보셔도 독일어 사전이 있어요, 네이버에. 그것만 보셔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는 연습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혹시나 해서 말인데 저 네이버에 단 1원 한 푼도 받는 거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 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독일어 사전이 독한 한독 사전이 그렇게 없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게 인제 Arbeits가 Überschrift겠죠. 이게 소제목일 텐데 요거를 읽어보고 밑에 있는 텍스트를 어디에 맞는지 그래서 welche Überschrift가 passt인지를 보라는 거죠. 첫 번째, wohnen in Deutschland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주거 형태 혹은 거주 형태, 주거 형태 그런 얘기 되겠죠. B wie 어떻게 wohnen die Menschen in Europa. die Mention이 여기서 주어져. 사람들. 즉 유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Wie wohnen die Menschen in Europa. 유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고. 세 번째, das Kosten Wohnung in deutschen Städten. 요걸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Das Kosten Wohnungen in deutschen Städten. Das kosten Wohnungen in deutschen Städten. 자, in deutschen Städten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도시는 Stadt죠. Stadt.
die Stadt죠. 여성이니까. 자, 이거에 대한 복수형이 die Städte였어요. die Städte. 그런데 왜 die Städten이 됐을까? 자, in하고 원래는 der Stadt죠. in der Stadt. 그쵸? in der Stadt. 다티프 기준으로. 그런데 복수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놓고 해놓고 어떻게 써요? 슈테테라고 쓰면 틀리죠? 자, there에서 복수형이 돼야 되니까 die, der, den, d잖아요. 그쵸? 플루랄 다티프. 그러니까 den 해놓고 끝에 또 하나 요거까지 붙여줘야 되죠. 왜? 플루랄 다티프는 끝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den Städten 이렇게 가야 돼요. in den Städten.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장은 어떤 경우냐면 얘가 there가 아니었어요. 얘가 in 해놓고 Deutsche Stadt였죠. 독일의 in Deutsche Stadt였던 건데 이게 여기 가서도 in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어미가 in Deutschen Städten 이렇게 바뀌는 거죠. in der Stadt나 in Deutscher Stadt나 상관이 없습니다. in Deutscher Stadt였다가 이게 복수형이니까 플루갈로 여기서 then으로 바꿔준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로 여기도 끝에 플루갈 다티프이기 때문에 끝에도 en 해서 in den Städten, in Deutschen Städten 요렇게까지 같이 바꿔줘야 되더라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그래서 플루갈 다티프일 때는 특히나 조심해라 라는 부분 이게 필기가 필요하시면 잠시 일시정지 넣고 적어주시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으로도 여러 번 나올 텐데 플루랄 다티프일 때는 꼭 en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as Kostenwohnung in deutschen Städten 그러니까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어떤 거예요? 그 주거 비용에 대한 거죠. 주거 비용. 자, 첫 번째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자, 여기 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찌르카라고 씁니다. 찌르카. 자, 요렇게 발음상 찌르카 요거 이건 찌르카 해서 대략 이런 얘기죠. 대략 찌르카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 ungefähr가 있어요. ungefähr. 자, 이렇게 해서 ungefähr 하면 이것도 대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찌르카 ungefähr 이렇게 유사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circa 숫자 어떻게 읽죠? 뒤에서 읽으니까 42% der EU-Bevölkerung wohnen in Wohnungen. 자, 여기서 요거는 지금 게니티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42%의 EU 거주민, EU 국가 주민들이죠. 자, 원래는 die Bevölkerung인데 die EU Bevölkerung인데 이게 그냥 노미나티브 형태죠. 그런데 이 EU Bevölkerung의 42%인 거죠. 이거의 42%. 그러니까 요게 뒤에서 요렇게 뭐뭐의 소유격의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die에서 게니티브로 die 여기서 게니티브로 그래서 der Bevölkerung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EU 거주민, EU 국가 주민의 42% 대략 42%는 wohnen 동사죠. wohnen in wohnungen, wohnung에 산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말로 wohnung을 찾아보면 그냥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독일의 주거 형태를 봐야 되는데 빈칸에다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렇게 집, 요렇게 단독주택 있죠. 요거는 흔히 말해서 das Haus라고 불러요. das Haus 중성입니다. 그런데 Wohnung은 어떤 경우냐? Wohnung은 사실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전체가 큰 건물로 이렇게 해서 큰 거 한 끼케야 한 두 층짜리 요 정도 이렇게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층에 A네 가족 살고 두 번째 층에 B네 가족 살고 세 번째 층에 C네 가족 이렇게 살 수도 있죠. 큰 집에 따라서는. 그럴 때 요거 한 층 한 층도 wohnu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ohnung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방 한 칸은 Zimmer인데 자 요거
자, 방 한 칸은 das Zimmer고요. 그리고 방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ein ganzes Haus 그러니까 완전히 이 풀 사이즈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독립된 공간으로서 한 가정이 사는 그 집을 Wohnung이라고 불러요. Wohnung, Wohnung. 그리고 이 전체 하나의 독립된 큰 이 덩어리 전체 집을 갖다가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라고 치면 보통 우리처럼 단독주택의 개념이고요. Wohnung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층 내지는 한 어떤 뭐랄까 우리로 치면은 호수 하나짜리 있죠. 아파트 한 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01호 뭐 101호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는 Wohnu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파트먼트 안에 있는 하나의 Wohnung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circa 47% der Menschen in Europa. 여기까지 꺼내야 돼요. wohnen이 동사니까. 자, 그러면 유럽의 사람들 중에서 뒤에서 이렇게 또 꾸몄네요. 게니티브로. circa 47%, 47%는 wohnen, 산대 어디서? in einem Haus. 제가 말씀드렸죠. 하우스가 나온다고. 하우스는 뭐냐면 이렇게 아예 보통 하우스라고 하면 이렇게 마당도 있고 집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전체 이렇게 싹 사는 걸 형태를 하우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산다 그러면 일단은 좀 사는 집인 거예요. circa 34%. 자, 그리고 34% 가량은 leben 여기선 이게 동사네요. 삽니다. in Einfamilienhäusern. 자, 하우스, das 하우스의 복수형이 어떠냐면 die Häuser였죠. die Häuser.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Einfamilienhaus에서 Einfamilienhaus에서 이거에서 복수형으로 Einfamilienhäuser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독일어 문법 선택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합성명사, 독일 합성명사는 맨 뒤에 오는 그 명사의 특성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우스의 복수형 허이저가 되는 것도 Einfamilienhaus도 복수형이 Einfamilienhäus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infamilienhäuser이고 그냥 생긴 대로 딱 보면 느끼죠. 한 가구 집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Einfamilienhaus니까. Einfamilienhaus. 하우스 전체에 예를 2층 집이야. 근데 여기도 한 가정 살 수 있고 여기도 한 가정 살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가 다른 가족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Einfamilienhaus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전체 집에서 나 혼자가 다 살아. 우리 가족이 다 살아. 그러면 Einfamilienhau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34% 가량은 Einfamilienhäusern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고 und 23%는 in Reihenhäusern. 자, Reihen. 자, Reihen이 뭐냐면 줄 서 있는 걸 줄을 Reihen이라고 해요. Reihe. 열 맞춰 서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Reihenhaus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 연립주택. 은 Reihenhäuser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das Reihenhaus에서 복수형 die Reihenhäuser 이렇게 됐을 텐데 n까지 붙어 있는데요. 자, 이거 뭐라 그랬냐면 말씀드렸죠? 플루랄 다티프일 때 지금 in 해놓고 자, in 다음에 우리가 다티프가 오든지 아쿠사티프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언제 다티프냐 아쿠사티프냐 설명드렸죠. 움직임, 이동을 나타낼 때는 아쿠사티프고 어떤 공간적 개념만 나타낼 때는 다티프라고 말씀드렸는데 in house잖아. in house 이거 자체가 in das in them house가 되겠죠. 그러니까 das des them das니까 이 공간 안에를 설명한 거잖아. 이 그냥 이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dative겠죠. 그러면 in them house인데 in them 내지 in I는 뭐든 간에 in house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허이서가 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뒤에 n을 붙여서 플루랄 dative는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in Häusern 하고 된 겁니다. in Häusern. 그래서 in Einfamilienhaus에서 in Einfamilienhäusern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거 플로갈 다티프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und 23% in Reihenhäusern 요것도 das Reihenhaus에서 in
Reihenhaus, in Reihenhäusern 이렇게 해서 플루랄 다티프 끝에 n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in Lettland 이거는 도시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in Lettland, 레틀란트에서는 leben 동사네요. leben 66% der Menschen. 자, 사람들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했죠. 게니티브로 66%가 leben in Wohnungen, Wohnung에 살고 있다고 하고 Das ist Platz 1 in Europa. 아하,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첫 번째라고 하네요. 이게 플라츠 아인스가 자리 1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말로 치면 첫 번째 순서, 랭크상의 1위 이걸 말 때 플라츠 아인스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그래서 66%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wohnung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das ist Platz 1 in Europa라고 설명했겠네요. In Estland und in Spanien, 에스틀란트하고 스파니언, 스페인에서는 그러면 문맥상 레틀란트도 도시가 아니라 나라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유럽에. 자, 에스틀란트나 스페인에서는 sind es circa 65%. 아하,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wohnung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65%나 되더라. 그리고 in Slovenian, 슬로바니아죠. in Slowenien wohnen circa 69% Bevölkerung. 자, 여기서 Bevölkerung 거주민이라고 했죠. 의 뒤에서 너희는 60% in Einfamilienhäusern 단독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자, mention이라고 써도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피하려고 Bevölkerung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mention은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Bevölkerung은 거주민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의미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auf Platz 2 이번에 두 번째 자리에는 liegt Ungarn, 헝가리, ungarn circa 67%, 여기 67% 된다고 하네요. Und auf Platz 3 세 번째 순서로는 liegt Norwegen,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Norwegen circa 62%. 자, 첫 번째가 60 몇 퍼센트죠? 66%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67%, 그다음 62%는 순서대로 내려가네요.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이 leben in den 자, in den 니덜란든 und in Großbritannien. 자,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 leben 어디 살아요? in Reihenhäusern 많은 사람들이 연립주택에 삽니다. Das sind circa 61%. 이거는 대략 61%가 됩니다. 라는 얘기죠. 참고로 das라고 하는 저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as ist도 맞지만 das sind 여기서 복수형을 받아왔기 때문에 sint를 써야 되고 얘는 das가 싱글라일 때와 플루랄 때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몇 퍼센트는 어디 살고 몇 퍼센트는 어디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도시에 뭐 다른 나라에서는 몇 퍼센트는 어디 살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wie wohnen die Menschen in Europa 해서 첫 번째 이 텍스트는 B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두 번째 in großen Städten. 자, in großen Stadt의 복수형, die Stadt의 복수형, die Städte에서 여기다 플루랄 다티브로 Städten까지 갔죠. in großen Städten in Deutschland 독일의 큰 도시, 대도시들에서는 ist 동사죠. der Mietpreis, der Preis고 이게 그 합성명사로 der Mietpreis 역시도 프라이스에 따라서 their meat price겠죠. meat price는 이거는 우리말로 치면 월세입니다. 월세. their meat price 월세가 ist 어때요? für einen Quadratmeter. 자, für einen Quadratmeter. 자, Quadratmeter는 우리로 치면 제곱미터라는 뜻이에요. 요거가 Quadrat죠? 요거 영어로는 square라고 하죠.
für einen Quadratmeter. 그러니까 뭐예요? 1제곱미터 für einen Quadratmeter.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der Mietpreis. 월세가 얼마예요? 6유로 90. 6 Euro 90. 읽을 때 6 Euro 90이라고 읽습니다. 6 Euro 90 센트라고 안 붙여요. 6 Euro 90. 그리고 im Durchschnitt. 요거는 평균적으로라는 표현인데 요걸 한 단어로 바꾸면 durchschnittlich라고 쓸 수 있습니다. durchschnit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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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urchschnitt 혹은 im durchschnittlich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durchschnittlich 하든지 im durchschnittlich im Durchschnitt 혹은 durchschnittlich 이렇게 durchschnitt인데 발음상 in Bremerhaven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in Bremerhaven 자 Bremerhaven에서의 경우는 sind Wohnungen billig 자 Wohnung이 저렴하대요. 집이 전반적으로 비싸지 않은가 봐요. 저렴하대요. Hier kostet here는 여기서 Bremerhaven이겠죠. Hier kostet ein Quadratmeter 자 1제곱미터가 nur durchschnittlich 밑에 바로 나오네요. im Durchschnitt하고 같은 뜻으로 Durchschnitt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4 Euro 80 pro Monat 한 달에 평균 1제곱미터당 평균 4유로 80밖에 안 한다. auch in Chemnitz 켐니츠도 도시 이름이에요. 켐니츠 같은 경우 또한 그렇다. 4 Euro 90 여기도 저렴하네요. 코트버스 이것도 도시예요. 힐데사임도 마찬가지고 코트버스와 힐데사임은 beide 양쪽 둘 다 beide 5 Euro. Ist es nicht teuer? nicht teuer. 비싸지 않다. nicht teuer하고 유사한 단어를 고르려면 앞에 있었던 뭐예요? billig이겠죠. 이렇게 billig. in München 그런데 뮌헨 같은 경우는 ist das Wohnen 거주, 주거 하는 그 사는 게 sehr teuer 매우 비싸다 그러죠. pro Quadratmeter 1제곱미터당 bezahlen 지불하는 거죠. dimension 사람들이 dimension bezahlen 지불한다. here 여긴 뮌헨 here 얼마? im Durchschnitt 평균적으로 12 Euro 19 미터. 미터로 얼마를? 12유로 19를 내는 거죠. 앞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6유로 90, 뭐 4유로 90, 5유로 이렇게 나왔는데 위넨 같은 경우는 12 Euro 19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auch Frankfurt am Main 요건 제가 말씀드렸죠. Frankfurt am Main ist teuer 또한 비싸대요. der durchschnittliche Preis. 자, der Preis인데 중간에 형용사로 durchschnittlich를 붙인 거죠. 그래서 der durchschnittliche Preis pro Quadratmeter 1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ist 10 Euro 41, 10유로 41. Stuttgart ist auf Platz 3. 세 번째 순위에 위치해 있는데 hier kostet der Quadratmeter 여기서는 1제곱미터가 9 Euro 68 여기는 9유로 68이라고 하고 in Freiburg im Breisgau 이거 Freiburg im Breisgau는 하나의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in Freiburg im Breisgau 같은 경우는 bezahlen die Menschen 사람들이 bezahlen 지불하는데 9 Euro 49 für einen Quadratmeter 9유로 49를 지불합니다. für einen Quadratmeter 1제곱미터를 위해서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그 월세 내는데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9유로 49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Heidelberg liegt auf Platz 5 다섯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mit einem Preis von 9 Euro 40 여기는 9유로 40이래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뭐예요? 독일에서의 거주 주거 형태인지 혹은 das Kostenwohnungen in deutschen Städten 독일 도시들에서의 주거 비용인지 C가 맞겠죠. 그러니까 C, das Kostenwohnungen in deutschen Städten 해서 여기는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Wohn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주거 형태, 거주 형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In Deutschland, 독일에서는 bezahlen circa 51% der Menschen 50 대략 51%의 사람 우리는 51%의 사람 이렇게 앞에서 뒤로 해석하게 되는데 엄밀히 아주 문법적으로 따져서 독일어의 구조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중에서 대략 51% 이렇게 뒤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대략 51%의 사람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겠죠. 사람들이 Miete, bezahlen에 대한 목적어 Miete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bezahlen, Miete, Miete를 냅니다. 월세를 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를 들어 삽니다. 그런 얘기죠. 51% 사람, 독일에서는 51% 사람들은 자기 집 없이 세를 들어 삽니다. circa 41 der Menschen, 대략 41%의 사람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41%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중에 41%는 haben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ein Haus. ein Haus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집 말 그대로 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6% haben ein Eigentumswohnung. 자, Eigentumswohnung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Eigentum. 이게 아이겐툼이라고 하면 아이겐툼 어떤 소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겐툼스wohnung이라고 하면 어, 자, 하우스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집 전체 이걸 말하는 거였죠. 이거하고 다르게 이게 예를 들면 1층, 2층 나눴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ohnung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자기 게 아니라 세를 들어 살아요. 그래서 1층 세 주고 2층 세 주고 해서 세입자들은 1층 살아도 전체 집은 누구 거예요? 집 주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통은 세를 들어서 사는데 그에 반해서 아이겐툼스wohnung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층, 예를 들면 아파트로 치면 한 호, 뭐 301호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다. 왜냐면 아파트를 한 채를 통째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동 전체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겐tumswohnung으로 말하면 그 주거 공간 전체가 내 거다. 자기만의 집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Im Durchschnitt 평균적으로 wohnen die Deutschen 독일 사람들은 auf 96 Quadratmetern 그러니까 96제곱미터 이거 평수로 뭐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지금 평수로는 잘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96제곱미터 정도 살고 있다. circa 15% der Menschen in Deutschland 여기서도 대략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15%의 대략 15%의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따질 때는 독일의 사람들 가운데 대략 15%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대략 15%의 독일 사람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leben 삽니다. in einem Haus 하우스에 산대요. 이렇게 주택에 산대요. 이렇게 형태. mit 어떤 mit 3 bis 4 Wohnungen. 아하. 그러니까 3개 내지는 4개 이 안에서 이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Wohnung 형태가 있는 그런 하우스에 산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circa 27% 대략 27%는 leben in einem großen Haus 큰 집에 산대요. mit 5 bis 8 Wohnungen. 자, 생각해 보세요. wohnung이라고 하는 게 한 집안이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 거주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서너 개, 즉 가구가 세 가구 내지는 네 가구가 들어 살 수 있는 집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겠죠. 그런데 27% 사람들은 in einem großen Haus인데 mit 5 bis 8 Wohnungen. 그러니까 5개에서 8개의 Wohnung이 나올 정도의 큰 하우스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circa 20% 대략 20%는 leben in einem Haus mit mehr als 8 Wohnungen이죠. 즉 8개 이상의 Wohnung이 나올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리고 nur 2% Bevölkerung. 자, 고작 그러니까 오직 2%의 주민, 즉 주민의 2%, 거주민 2%만이 in Deutschland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자, nur 2%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사람들의 2%만이 leben 삽니다. in einem Hochhaus. 자,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hoch 높아요. 높은 집.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파트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Hochhaus는 아파트를 가리킨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2%의 사람들만이 호흐하우스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흐하우스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되게 빈곤함의 상징이라고 표현 좀 웃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호흐하우스 아파트먼트에 살게 되고 일정 이상 이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집에 살죠. 그냥 낮은 우리로 치면 뭐 다가구 주택들 이런 식으로. Ein Hochhaus hat 9 oder mehr Stockwerke. Stockwerke는 한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 9층 내지는 그 이상을 가지는 Stockwerke를 가지는 큰 Hochhaus 아파트에 삽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더니 뭐예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wohnen in Deutschland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독일에서의 거주 형태, 주거 형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맨 끝에 거는 아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was passt zusammen? verbinden Sie, verbinden Sie, 연결하세요라는 건데, 자, in München kostet eine Wohnung. 자, 뮌헨에서는 Wohnung이 얼마였죠? 위로 올라가 볼까요? in München. 자, in München ist das Wohnen sehr teuer. sehr teuer. 매우 비싸다고 했는데, pro Quadratmeter bezahlen die Menschen hier im Durchschnitt 평균적으로 얼마? 12 Euro 19 Miet라고 했었죠. 나머지 거 지워드릴게요. 깨끗하게. 자, 지워보고. 자, in München ist das Wohnen. 자, das Wohnen ist sehr teuer죠. pro Quadratmeter bezahlen die Menschen hier. 이거 S하고 found는 지금 주어 동사 말하는 거예요. hier im Durchschnitt 평균적으로 얼마? 12 Euro 19 Miete 12유로 19를 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in München kostet eine Wohnung 얼마? 12 Euro 19 pro Quadratmeter B가 되겠네요. In Deutschland leben die Menschen. 자,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자, in Deutschland bezahlen circa 51 쭉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설명이 조금 많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 먼저 볼까요? In Slowenien leben 69% der Menschen. 자, 슬로베니아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69% 혹은 69%의 사람. 자, 슬로베니아에 나왔던 게 어디죠? 맨 위에 있을걸요, 아마? 자, 슬로베니아 여기 있네요. 자, in Slowenien wohnen circa 69% der Bevölkerung. 자, 아까 분명히 Bevölkerung, Menschen 여기선 같은 의미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에서는 der Mention이라고 나왔었고 여기는 본문은 der Bevölkerung이 나왔네요. 69% 사람은 in Einfamilienhäuser을 삽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집주택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죠. 우리말로. 단독주택에 삽니다. 자, 슬로베니아에서 69%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산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Einfamilienhäusern 이렇게 엮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1% der deutschen Bevölkerung haben. 자, 독일의 사람들이니까 맨 마지막 거 중에 보면 되겠네요. 41% 아닌가요? 맨 끝에 거에 그쵸? 네. circa 41% der Menschen in Deutschland. 자, 이거하고 41% der deutschen Bevölkerung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지금. haben 뭐야? ein Haus네요. 아, 집을 하나씩 갖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haben ein Haus 이렇게 계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건 안 보고도 풀 수 있겠죠? 자, in Deutschland leben 2% Menschen. 사람들 가운데 2%. 그러니까 2% 사람은 어디 살아요? Menschen in Hochhäusern. Hochhaus 복수형 Hochhäusern에서 in 붙어서 in Hochhäusern이겠죠. nur 2%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leben in einem Hochhaus라고 했으니까 2%의 사람만이 호하우스 아파트에 산다는 거 맨 마지막에 같이 봤었죠. 그러니까 간단히 볼 수 있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2는 A로 이어지겠네요. In Deutschland leben die Menschen im Durchschnitt auf 96 Quadratmeter. 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아마 맨 위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나요? 쿼드라미터는 아니구나. 이게 맨 마지막 거 있겠네요. 사이즈니까 여기 있네요. 네.
Im Durchschnitt wohnen die Deutschen auf 96 Quadratmetern. 이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in Deutschland, 독일에서는 leben die Menschen, 사람들이 삽니다. 어디에서? Im Durchschnitt, 평균적으로 auf 96 Quadratmetern, 96 제곱미터 사이즈에서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이 페이지 자체에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좀 많이 보였어요. 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격만 맞추면 경우에 따라선 OVS가 될 수도 있고 OVS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성분을 앞에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주어 동사 위치가 변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전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요거 보시면 원래는 Die Deutschen, 독일 사람들이 wohnen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라는 걸 강조해서 im Durchschnitt 요걸 앞으로 빼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ohnen die Deutschen 인 거죠. 원래는 die Deutschen wohnen im Durchschnitt 이렇게 가야 되는데 im Durchschnitt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im Durchschnitt 다음에 wohnen die Deutschen 요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요런 것들이 지금 이 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서 '아 문장 구조가 비교적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리고 주어 동사 위치 변화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쭉 해 보시고 어려운 단어들 꼭 사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든 페이스북 메신저로든 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